자, 이번에는 오늘 수업 내용 중 마지막 주제 묶음인 조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단순한 조인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후에 아이디어를 하나씩 애드해가는 형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또 다른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조인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예를 들어 원하는 조인이 이너 조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과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하는 값만 뽑아내려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아까 10,000개가 있고 여기 10만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NL 조인, 네스티드 루프 조인을 먼저 보시면 앞에 있는 테이블, 이제 먼저 온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 뒤에 온 테이블을 후행 테이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조금 헷갈리는 용어긴 하지만 앞에 있는 테이블을 외부 테이블이라고 하고 뒤에 후행하는 거를 내부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얘는 왜냐하면 for로프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for로프를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A는 이거 문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읽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for A가 그래도 대략은 지켜져. for 1에서부터 뭐 A가 10일 때 그 아래서 for 뭐 10에서부터 B가 1000 뭐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문이 밖에 있고 또 안에 있고 해서 외부에도 하나가 있고 내부에도 하나가 있어서 이중 루프를 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부에 있는 루프, 얘는 내부에 있는 루프라서 얘가 사실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온 거고요. 선행 테이블. 얘가 오른쪽에 있는 후행 테이블에서 온 거예요. 자, 이름에 대한 어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을 외부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후행 테이블을 내부 테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추출을 해서 후행 테이블을 읽으면서 조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쭉 설명하고 뒤에 이그젬플을 들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급여가 1억 이상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뭐 이름과 부서명을 출력하라. 뭐 이런 쿼리가 있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가 1억이 넘는 사람을 이 중에서 뽑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일치하는 부서의 부서 정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선행 테이블, 얘가 후행 테이블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추출을 하고요. 즉 급여가 1억 넘는 사람을 뽑으란 얘기죠. 그 각각에 대해서 후행 테이블을 읽으면서 조인을 하는데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수만큼, 예를 들어 사원이 10,000명이 있었는데 1억 원 이상인 사람, 연봉 이상인 사람이 1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10,000명을 쭉 훑어가면서 1억 넘지도 않은데 부서는 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넘는 100명을 골라서 그 100명에 대한 부서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즉 조건을 만족하는 게 100명이니까 100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성능 면에서 볼 때는 결과 행의 수가, 그러니까 리절트로 결과로 나오는 행의 수가 적은 게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만한 테이블과 이만한 테이블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요. 큰 테이블과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큰 거부터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거보다는 작은 테이블이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선행 테이블에서 아까 있었던 이그젬플을 보면 첫 번째 사원 봤더니 1억이 넘어요. 합격! 그러면 본선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부서는 좀 그런데요. 자, 부서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그젬플을 바꿀게요. 1억이 넘는 사원이 차를 뭘 타고 다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1억이 넘어요, 연봉이. 그래서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그런 다음 그 사람이 차를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테이블을 좀 다시 만들게요. 여기 직원이 있고요. 직원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차량 테이블이 있어요. 차량 테이블이 있고, 차량의 이제 맨 끝에 포린키로 4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직원 테이블의 PK는 4번이었겠고요. 차량 테이블의 PK는 차량 번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연봉이 1억 이상, 1억보다 초과하면서 차량이 뭐라고 그럴까요? 차의 배기량이 뭐 2000cc 미만인 요런 애를 찾는 거예요. 연봉이 1억 넘는데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요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1번 사원 봤더니 1억이 넘어요. 그래서 본선으로 내보냈어요. 봤더니 이 1번 사원이 차량 테이블에 존재해요. 즉 여기 어디엔가 1번이 있어요. 차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걔를 봤더니 그 차의 배기량이 2000이 안 돼요. 그러면 걔는 합격. 그래서 1번 홍길동 뭐 차는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봤더니 연봉이 1억이 안 돼요. 그래서 탈락. 1억도 안 되니 차는 무슨 하면서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 봤더니 1억이 넘어요. 그 본선에 갔어요. 본선에 갔더니 근데 얘가 후행 테이블이랑 연결이 안 돼요. 즉 포린키에 지금 5번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 차가 없어서 요 포린키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은 봤더니 1억이 넘어요. 여기 또 1억 안 넘는 애들이 또 있네요. 자, 1억이 또 넘어서 본선으로 올라갔더니 얘가 마침 후행 테이블에 8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가봤더니 걔는 차가 배기량이 2000 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 못해요. 그러면 또 이제 걔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맨 앞에 뽑았던 애가 나오게 된다. 하나만 나오게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 큰 흐름을 보면 앞에서부터 얘가 선행 테이블, 얘가 후행 테이블이 되죠. 선행 테이블 확인,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 만족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걔에 해당되는 후행 테이블을 찾아서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 추출.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에 만약에 지금 조건 만족하는 게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 만족하는 게 하나, 둘, 세 개였잖아요. 그러면 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 3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 행의 수가 적은 테이블을 조인 순서상 선행 테이블로 두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테이블이 1억이 넘는 사람이 여기에 1억이 넘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리고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사람은 10만 명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반대로 뒤에 걸 먼저 한다 그러면 얘를 하나씩 가면서 10만 번을 여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를 조인 순서상 앞에 두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L 조인이 가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인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얹혀서 한번 솔트 머지 조인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솔트 머지 조인은 이름 그대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뭘로 정렬을 하느냐? 조인의 대상이 되는 기준 컬럼. 아까 같은 경우에 직원과 차량을 조인을 할 때 직원의 4번이 조인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면 4번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직원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차량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원의 4번을 기준으로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연봉이 1억 넘는 사람을 먼저 골라요. 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을 먼저 골라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쭉 몇 명 나올 거잖아요. 걔네들을 4번으로 정렬 이렇게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에서도 자,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애들을 뽑아내요. 요 녀석, 요 녀석. 얘는 탈락했나봐요.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애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차주인들의 4번이 있었잖아요. 그 4번을 기준으로 정렬. 그런 다음에 정렬이 된 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위에서부터 쭉, 위에서부터 쭉. 정렬이 돼 있으니까 정렬된 애들끼리의 비교는 랜덤하게 위치한 애들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솔트 머지 조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그림으로건 아니면 방식으로건 설명이 있으면 얘가 무슨 조인인지 그 이름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조인의 특징이, 성능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즉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든지 동작을 설명하면 얘가 무슨 조인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장단점을 다시 보면 정렬할 데이터가 많다면, 즉 여기서 조건 만족한 거 뽑고 조건 만족한 거 뽑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럼 정렬 자체만 해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렬할 데이터가 많으면 성능이 저하되겠고요. 그리고 이퀴 조인 뿐만 아니라 넌 이퀴 조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퀴 조인은 우리가 완전히 일치할 때만 하잖아요. 학번이 모인 경우, 학번이 1, 2, 3, 4인 애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넌 이퀴 조인은 우리 그 조인 배울 때 수행을 해봤지만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도 되고, 그러니까 이퀄이 아닌 연산도 가능하잖아요. 얘네가 이미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요 값보다 큰 걸 찾아라 그러면, 만약에 얘다 그러면 이 밑으로 다 큰 거잖아요. 아니면 또 얘보다 작은 걸 찾아라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얘 위는 또 다가 되고 해서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넌 이퀴 조인도 가능하다라는 게 솔트 머지 조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조인 기법으로 해시 조인을 살펴볼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조인 세 가지 있잖아요. NL 조인, 솔트 머지 조인, 해시 조인이 우리 최적화를 할 때, 튜닝을 할 때 사용되는 빅3 조인입니다. NL 조인, 솔트 머지 조인, 해시 조인,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이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해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죠. 어떤 값을 갖는 데이터를 다른 값으로 변환시키는 함수를 큰 틀에서는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는 바이트 수가 많고 얘는 바이트 수가 적죠. 예전에 뭐 예를 들었던 거 이런 게 있었죠. 학번이 1, 2, 3, 4, 5, 6 이렇게 6자리일 때 얘를 두 자릿수로 나타낸다. 두 자릿수로 나타내면 00에서부터 99까지 100개의 그룹이 있게 되잖아요. 자, 1, 2 이렇게 학번으로 치면 굉장히 다양한 학생이 있게 되는데, 얘를 100개의 바구니 중에 어디 하나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요 두 자리를 따는 거죠. 두 자리를 따서 얘는 56번에 넣고, 00이면 이 자리에 넣고, 75면은 요 자리에 넣고 하게 되면 00번에는 1, 2, 3, 4, 00, 2, 1, 2, 1, 00, 9, 9, 9, 9, 00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모여있는 건 모여있으라고 하고, 긴 자릿수를 짧은 자릿수로 매핑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해시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시 함수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조인을 거는 게 해시 조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조인 컬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4번이 되겠죠. 조인 컬럼 기준으로 해시 함수를 수행해서 만약에 해시 값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은 심층 비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이랑 9, 9, 8, 8, 7, 7이랑 얘와 얘가 같은가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애들이 있을 텐데 요 값을 수많은 애들이랑 다 비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시 값만 봐도 얘는 56이고 얘는 77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56번 바구니에 들어있고 얘는 77번 바구니에 들어있으면 앞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56번 바구니에 들어있는 다른 애들 중에, 자,
만약에 1, 2, 3, 4, 5, 6과 같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해시 값을 봤더니 얘가 56이에요. 그러면 해시 값이 56인 애들만 뽑아내요. 얘는 탈락. 그러면 얘와 얘가 일치하잖아요. 걔네들하고만 비교를 했더니 얘는 해시 값만 같지 앞이 다르니까 탈락. 얘는 해시 값도 같고 앞도 같으니까 당첨. 이렇게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즉 비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해시 값을 먼저 뽑아내고 해시 값이 맞는 애들에 대해서만 후보로 뽑아서 비교를 하겠다라는 게 해시 조인이 되겠고요. 그 해시된 결과, 즉 어떤 값은 어떤 그룹이다, 어떤 값은 어느 바스킷이다 라는 것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걔를 메모리에 생성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도 NL 조인과 마찬가지로 결과 행의 수가 적은 거를 선행 테이블로 두고요. 결과 행의 수가 많은 거를 후행 테이블로 두는데 아까 같은 NL 조인 같은 경우에는 for루프 2번을 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행 테이블을 외부 테이블이라고도 불렀고 후행 테이블을 내부 테이블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해시 조인에서는 선행 테이블은 build input이라고 불러요. 자, 해시 함수를 만들어가는 해시 맵을 생성하는 그런 빌드를 한다는 뜻에서 build input이라고 하고요. 후행 테이블은 prove input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NL 조인에선 선행이 외부 테이블이었죠. 그리고 후행이 내부 테이블이었고요. 해시 조인에서는 선행이 build input, 후행이 prove input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build input에서 해시 맵을 생성을 해요. 얘가 지금 해시 맵이라는 거예요. 자 해시 함수가 정확히 어떤 게 사용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값들은 A 버킷에 이런 값들은 B, 이런 값은 C, 얘네들은 D 버킷에 이렇게 위치돼 있어요. 이렇게 해시 맵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사용된 게 빌드 인풋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해시 맵은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해시 맵이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행 테이블, 즉 prove input에 대해서 하나씩 스캔을 해나가는 겁니다. 스캔을 하다가 조건에 맞는, 예를 들면 아까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차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차량의 주인의 4번을 가지고 해시 함수를 넣어봐요.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함수였는지 모르지만 이 값에서 맵을 만들 때 사용한 해시 함수가 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값을 가지고 해시 함수를 매겨봐요. 매겨봤더니 9999는 B라는 버킷이래요. 그러면 B라는 버킷 안에 있는 값들하고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네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 9999 글쎄 있나 모르겠네. 있으면 B에 있어. 없으면 어디에도 없겠지만 있으면 B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여기 만약에 뭐 해시 함수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기가 어렵지만 1, 2, 3, 4라는 값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1, 2, 3, 4라는 값이 있으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봤더니 걔가 A였어요. 1, 2, 3, 4는 있으면 A에 있어. A 한번 볼까? 있나? 없네. A에 없으니까 딴 데 갈까? 그게 아니고요. 있으면 A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아무 데도 없어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후보를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랑 비교해 볼 필요 없이 해시 값을 먼저 계산해서 그 해시 값에 해당하는 버킷 안에 있는 애들만 찾아보기 때문에 비교 횟수가 많이 줄어든다 라는 장점을 갖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빅3, 튜닝 빅3 조인에 대해서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NL 조인은 가장 단순하고 아주 뭐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솔트 머지 조인과 해시 조인은 뭔가 하잖아요. 일단 얘는 정렬을 하고 얘는 해시 함수를 만들어내고 뭔가 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우리가 데이터 서로 조인할 게 몇 개 없어요.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있어요. 3개, 4개 매칭을 하는데 정렬을 하고
다시 3개, 4개 매치하는데 정렬을 하거나 해시하거나 이 비용이 더 들 거라는 거예요. 자, NL 조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규모 데이터일 때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NL 하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L 조인의 키워드는 소규모에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연결 조건, 인덱스 및 드라이빙 테이블 우선순위에 따라 성능 결정, 이거는 교재에 있어서 저도 쓰긴 썼는데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구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NL 조인의 특징은 소규모에 유리하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솔트머지와 해시는, 솔트머지는 정렬할 때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해시 조인은 해시 함수 계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트머지 조인이 갖는 특징은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아까 언급이 안 됐네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며 넌 이퀴 조인도 가능하다. 자,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넌 이퀴 조인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해시 조인은 이퀴 조인만 해시 값을 뽑아야 되니까 범위로 알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A라는 버켓에 들어있을 때 1, 2, 3, 5가 어느 버켓에 들어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퀴 조인만 가능하고요. 범위 탐색이 안 되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리해요. 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리하냐? 아까 데이터 적으면 얘라고 그랬잖아요. 뭐 해시 함수 뽑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과 행의 수가 적은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해시 조인도 마찬가지고 NL 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솔트머지 조인은 어차피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정렬, 이쪽에서도 정렬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트머지 조인은 선행 후행 개념이 없고, NL 조인과 해시 조인의 경우에 선행이 작고 후행이 클 때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핵심 위주로 다시 정리를 하면 NL 조인은 소규모 데이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해시 조인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그럼 솔트머지 조인도, 글쎄요, 솔트머지랑 해시랑 비교하긴 좀 그런데 솔트머지 조인도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적을 때는 NL이 확실하니까요. 자, 솔트머지 조인은 정렬할 때 시간이 소요되고요. 해시 조인은 해시 함수 계산할 때 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솔트머지 조인은 인덱스 사용하지 않고 넌 이퀴 조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해시 조인은 이퀴 조인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결과 행의 수가 적은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로 사용하는 경우 성능 향상은 얘와 NL 조인이 모두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게 만약에 테이블 3개를 조인을 해요. 테이블 3개를 조인을 하는데 A 테이블과 B 테이블, C 테이블이 있을 때 조인은 3개를 조인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개밖에 조인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A, B, C를 조인한다라는 건 사실은 A와 B를 조인하고 B와 C, 그 결과와 C를 조인하는 거잖아요. 자, A와 B 조인, 그 결과와 C 조인, 이렇게 되는데 어떤 조인을 쓸지는 옵티마이저가 결정해요. 옵티마이저가 아까 옵티마이저 우리 보면서 뭐 어떤 조인을 사용할지 결정한다라는 것도 조인 기법도 결정한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와 B를 보아하니 얘는 NL 조인을 쓰는 게 좋겠군. 근데 그 결과와 C를 조인할 때는 해시 조인을 쓰는 게 좋겠군.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다른 조인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 슬라이드를 외우시면 되겠고, 도저히 못 외우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라고 할까봐 앞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선행 테이블이 뭐고 후행 테이블이 뭐고 또 뭐 여기서 정렬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해시 함수가 뭐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배경만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슬라이드는 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략 한 1시간 10분 가량 수업을 진행한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옵티마이저,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조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모두가 SQL 최적화에 대한 주제였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SQL은 무엇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걔네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난이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고 비용 기반과 규칙 기반 정도 구분하는 정도를 봤었죠. 그리고 인덱스에서도 비트리를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비트리를 통해서 인덱스를 관리할 수 있다까지만 봤었고요. 그리고 빅3, 튜닝 빅3 조인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 가지 조인들의 특징, 비교, 상대적인 장단점 위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SQL 최적화는 오늘 다룬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SQLP를 가게 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방대한 분량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SQLD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모듈 2 SQL 기본 및 활용의 한 꼭지로 들어가서 아주 간단한 개념 위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1시간 10분 정도 가량 여러분이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쭉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험에 응시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주제인 SQL 최적화 기본을 마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한 학기 동안 데이터베이스 실무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